강원랜드가 아까 22,4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3월 17일날 바닥을 찍은 거에서 더 빠지진 않고 있다. 그걸 지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 자체도 그거였습니다. 지금 VIP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VIP 회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실적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 배당 보고 가는 건데 배당도 안 좋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강원랜드 뭐 급락 보고서 나오고 매도 보고서 나오고 난 뒤에 떨어졌을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국내 여행객 한정이죠. 국내 한정 카지노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변 보세요. 주변에 강원랜드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 늘어나긴 했어. 작년 재작년에 못 갔으니까. 근데 이번 연도는 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이번 연도는 텄어. 왜? 올해는 다 해외 가야지. 가족 여행을 가든 친구 여행을 가든 골프를 치러 가든 다 해외 가야지. 그리고는 이 강원랜드가 돌아서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해외 갔다가 아유 그냥 해외 나가기 귀찮다. 강원랜드는 가자. 라는 소리가 나올라 그러면은 결국 지금은 우리가 그 이연 소비, 이연 수요라고 부르는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끝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2, 3년 동안 해외를 못 갔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일단 1파타가 해외야. 해외 갔다 와서 그 다음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레포트가 나온 것도 뭐냐 그러면은 올해는 텄다예요. 올해는 텄다. 그러니까 해외를 마카오로 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이연 소비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해외 여행 갈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뭐야? 해외 여행 갈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썼던 게 뭡니까? 1번은 계절적 특성이고요. 동남아시아가 우기냐 아니면 건기냐 그 계절적 특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환율이었어. 여행을 갈 만큼 환율이 좋냐 안 좋냐. 지금 이걸 뭐 바꾸면은 얼마가 드냐. 여행 예산 짤 때 야 환율 너무 센데 야 이번에 유로 너무 세다. 동남아 갈까? 아니 달러가 약한데 저 미국 갈까? 환율이었단 말이야. 지금 다시 봅시다. 지금 환율 얼만데? 달러 기준 1,300원이 넘어요 지금. 태국 바투아 기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필리핀 페소 기준 보시고 아니면은 홍콩 달러 기준 보세요.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패깅이야. 똑같아. 지금도 물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긴 해요. 왜? 일본이 환율이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나가. 왜? 못 갔으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나가. 진짜 한국 너무 답답해. 미세먼지 나도 좀 프리덤 이러고 나갔어. 갔다 오면은 와 동남아도 이제 갈까? 내 주변 실제로 동남아 갔다 온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와 형님 이제 동남아 갈 거 못 되겠더라. 존나 비싸던데? 라고 얘기하던데요. 일본은 거의 뭐 지금 환율이 뭐 옛날이랑 다름이 없으니까 1대10으로 똑같으니까 일본은 가는 사람은 계속 일본을 가.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도 그렇고 뭐 좀 더 멀리 가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 뭐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체코 간대. 야 아니 그 신혼여행비 얼마 드냐 그러니까 대충 그냥 숙박에 비행값만 한 600 나온대. 그래서 뭐 그거 좀 싸게 잡았네 그러니까 옛날에 잡아서 600이래. 지금 잡으면 800, 1000이래. 와. 그러니까 옛날에 잡아서 600이래요. 옛날에 잡아서. 600이 싼 거야 지금. 유럽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해서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결혼을 미뤘던 커플들, 신혼여행을 미뤘던 커플들, 여행을 미뤘던 그런 사람들 다 지금 환율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가요. 근데 한번 갔다 오면은 현실을 깨닫지. 와 또 가기에는 환율 좀 떨어지면 가자. 와 갔다 왔잖아. 근데 요렇게 되고 난 뒤에 어디가 주목받냐? 그 뒤에 여기가 주목받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당연하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리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2,000원이라 그러면은 22,000원 평단 여기거든요. 22,000원 여기야. 지금 본인 평단이 얼마나 그랬냐 그러면은 거시기 22,400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단이 높냐 낮냐라고 봤을 때 장기 차트로 보시면 평단 낮아요. 다만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 실망감으로 매도가 지금 터지는 부분이고 특히 이거는 공매도가 터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회복 속도가 돌아와야 공매도가 걷어들여질 거고 그래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2,400원 기준으로 그냥 요거만 놓고 볼게요. 그 전에 배당을 많이 주던 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버는 돈의 60%를 배당을 줍니다. 그럼 22,400원에 저는 강원랜드 그래도 한 4% 정도로 목표 배당을 잡을게요. 22,400원에 대충 4%면은 얼마? 4%면은 25로 나누면 돼. 그러면은 한 900원 정도 배당이 예상이 돼야 되고요. 이 900원을 얼마? 900원 나누기 6 곱하기 10. 그러면은 이게 EPS가 1,500원이 나와야 됩니다. EPS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올해 예상 EPS가 지금 1,400원이고요.
좀 더 깎일 수 있어요. 내년도 EPS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내년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거냐를 역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보세요. 1,500원을 제가 213-940-500 총 발행 주식수로 곱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소위 말해서 목표하는 순이익입니다. 3,200억이 나와야 돼요, 순이익이. 자, 순이익이 3,200억이 나오려면은 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얼마? 코로나 이전 기준 3,000억대 나왔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지금 주식이 4%의 가치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4%의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점은 무엇? 과거 기준에서 2% 3%대 배당이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배당주죠. 배당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4% 정도 배당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얼마? 2023년 이게 예상치고요. 이게 2024년 예상치입니다. 2024년은 돼야 대충 배당률이 3% 중후반, 4% 초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EPS가 늘어난 이 속도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1,500원 EPS를 예상을 했는데, 그럼 얼마?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계속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결국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얘들이 국내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게 보일 때 신규 진입을 하시는가 비중을 더 태우셔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사업이 돈이 되려나 정서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 카지노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면 계속 갑니다. 한국인 종특, 중독에 쉽게 빠져들어요. 이거 아실 겁니다. 재밌다 그러면은 진짜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이게 강원랜드 한번 가봤다 그러면 해외 갈 때, 나 강원랜드도 가봤는데, 이봐요, 홍콩 MGM 그거 뭐 유명하다던데, 마카오 MGM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필리핀에 거기 사람 많다던데, 라스베가스는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게임기로 게임하는 게 재밌나 이러는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뭐로 유명합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문화 중에 하나가 빠찡코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빠찡코가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이 한국인 독점 사업입니다. 한국인들이 빠찡코를 해가지고 이걸로 오히려 일본에서 돈 빨아와가지고 일본 부동산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일본 부동산 정부에다가 기부한 사람 되게 많아. 한국인이 아니고 자이니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지.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원랜드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전에 다시 돌려보기 하실 때 계산법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계산한 건 이겁니다. 역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배당이 감소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대로 내 평단을 기준으로 목표 배당률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저는 이거 아까 4%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평단이 22,400원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받고 싶은, 받아야 되는 이 평단, 이게 배당이 나올 거잖아. 그 배당금이 900원으로 아까 계산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 900원이라고 하는 이 배당금은, 이 900원의 배당금이 나오려면은 뭐가 만족돼야 돼요? 실적 대비로 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적, 특히 EPS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 EPS 1,500원이 나오면은 그럼 배당금이 900원이 나온다. 왜냐면 이 배당 성향은 특히 고정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산을 한 겁니다. 60%거든요. 이렇게 역산을 해볼 때 이 900원이라는 배당금이 나오려면은 주당 순이익이 1,500원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순이익이 총 얼마가 돼야 돼? EPS 곱하기 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총 주식수를 곱하면은, 나중에 내가 들고 있는 배당주에 대해서도 한번 역산을 해보세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게 계산이 되셔야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면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 아까 3,200억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이 소위 말하는 매출과 순이익의 관계에서 이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얼마가 되냐는 그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결국 순이익 3,200억이 나올 수 있냐 없냐, EPS 1,500억이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앞으로 기업 분석 보고서에 혹은 앞으로의 성장률을 넣었을 때 얼마나 걸리겠느냐, 혹은 얼마나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 배당률, 아니면은 반대로 이 목표 주가에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냐. 물린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걸 목표 주가로 잡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돌려보셔도 되고요. 결국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배당을 기준으로, 배당과 실적을 기준으로 내가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을 하시면서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지금 6으로 나누는 거 왜 나누냐라고 하시는데, 6으로 나누는 거예요. 6으로 60% 이거 6 나누기 10 한 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배당금이 EPS의 60%가 된다. 역산한 거야. 이게 1,500 곱하기 0.6이면은 0.9가 나오니까, 이걸 반대로 6분의 10 해가지고 돌리면은 역으로 계산되잖아요. 곱하기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칙연산의 복잡한 과정인데 되게 쉬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돼, 이거는. 근데 이것만 넣으실 줄 알고 이거를 계산하실 줄 알면은 그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이거 목표 배당
배당률, 목표 주주환원 얼마 정도, 미국 주식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다 목표 주가 나와요. 물렸더라도 얼마 걸리겠네. 반대로 얼마 있으면 어디까지 가겠네. 이게 각이섭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고 막 계산기 막 두드려가지고 뚜뚜뚜뚜뚜뚜뚜뚜 우리 보통 보험회사 갔을 때 보험이 가입할 때 아니면 이렇게 뭐 계산기 은행 갔을 때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얼마고요 얼마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원리 되게 쉬워요. 이 원리를 아셔야 좀 더 그 주식 매수 매도에 좀 더 하나의 툴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강원랜드였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건 냅두셨으면 좋겠어요. 배당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 계산하기 강원랜드 편